님들 모르는 사이에 코스피가 6,615 찍었어. 사상 최고가야. 같은 날 유가는 107달러. 호르무즈는 봉쇄됐고 미 해군은 격침 명령 내렸어. 이거 한국 경제사에 없던 그림이거든.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? 오늘 이 역설의 진짜 이유랑 님들이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둬야 하는지까지 한 방에 다 풀어줄게. 원래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야 되는 나라야. 우리가 쓰는 원유 70%가 호르무즈 통과에서 들어오거든. 근데 4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성적표를 봐. GDP는 1.7% 성장, 시장 전망치가 0.9%였으니까 거의 2배 찍은 거지. 더 무서운 건 GDI, 그러니까 국가 전체 실질 소득이거든. 이게 7.5% 늘었어. 이게 왜 무서운 숫자냐면 38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거든. 근데 이 돈을 누가 벌고 있는지 모르면 님들은 똑같이 인플레로 통장 깎여나가.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반도체, 조선, 방산, 이 세 축이 호르무즈 봉쇄라는 위기 자체를 돈으로 바꾸고 있거든. 솔직히 나도 이 데이터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어. 어떻게 전쟁 중에 신고가가 나오지? 며칠을 파봤거든. 그러니까 답이 보이더라고. 지금부터 그 답 풀어줄게. 근데 단순히 운이 좋다고 끝낼 일이 아니야. 이게 왜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반박 불가능한 근거 3가지로 증명해줄게. 세 번째가 진짜 소름이야. 대부분의 뉴스는 한국이 운 좋게 버틴다 이 정도로 끝내. 근데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운이 아니라 구조적 체질 변화야. 위기를 직접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가동된 거지. 근거 3개로 정확히 보여줄게. 첫 번째, 호르무즈 사태는 단순한 며칠짜리 이벤트가 아니야. 이란이 뿌린 신형 기로에 마함 3호랑 마함 7호. 이게 자기랑 음파 센서로 멀리서 배를 감지해서 폭발하는 비대칭 무기거든. 미 국방부가 하원 군사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보고했어. 설령 무력 충돌이 당장 끝나도 이 기로애들 안전하게 100% 제거하고 상선 통항 정상화하는데 최소 6달 걸린다. 통항량은 평시 대비 80% 급감. 즉 이건 노이즈가 아니라 2026년 하반기까지 글로벌 경제를 지배할 상수야. 이게 왜 한국한테 호재로 작동하는지가 두 번째 근거에서 드러나. 두 번째,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거시 데이터야. GDP 1.7% 성장, GDI 7.5% 폭증. 이 두 숫자 차이가 진짜 핵심이거든. 쉽게 풀어볼게. 한국이 100원어치 만들어서 70원에 팔던 게 이번 분기엔 100원어치 만들어서 150원에 판 거야. 왜? 수출하는 반도체랑 조선이랑 방산 가격이 폭등했으니까. 수입하는 원유 가격도 분명히 올랐어. 근데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파는 거 가격이 그것보다 훨씬 더 올랐다는 뜻이야. 이걸 교역 조건 개선이라고 부르는데 38년 만에 가장 좋아진 거야. 한마디로 위기에 더 부자가 되는 구조가 작동했어.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? 세 번째 근거에서 진짜 충격이 와. 세 번째, 산업별 실적이야. 3월 한 달 동안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50% 폭증했어. 1분기에 SK하이닉스 매출이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고, 이건 에이전틱 AI, 그러니까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이 데이터 센터에서 미친 듯이 메모리를 빨아들이고 있어서 그래, 가격 안 따지고 사가는 거지. 조선 쪽은 더 극적이야. 글로벌 유조선 운임 기준 지수가 봉쇄 직전 224.72에서 봉쇄 직후 465.56으로 한 번에 107% 폭등했어. 그 결과 배가 부족해진 글로벌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로 몰려와서 프리미엄 얹어주며 신규 발주를 하고 있어. 향후 3-4년치 도크가 이미 다 찬 상태야. 방산은 작년 한 해 수출 수주만 154억 4천만 달러.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이고 전년 대비 62.5% 증가한 거야.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방산 수출 하나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 46조 원,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가 만들어졌어. 정규직 비율이 92%,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25%. 이게 한국 내수까지 받쳐주고 있어. 이 셋을 합치면 결론은 하나야. 위기가 곧 매출이 되는 구조가 작동한 거지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평시 프레임으로 전쟁 나면 한국은 위험해 이러면서 현금만 쥐고 있어. 근데 이 상황이 오히려 한국 자산을 미리 들고 있던 사람한테는 역대급 기회야. 솔직히 나도 처음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. 한국이 위기 속에서 더 잘 버틴다고? 우리가? 근데 1분기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. 다만 한 분기 데이터로 모든 게 결정된 건 아니야. 진짜 시험 때는 호르무즈가 풀린 다음에 와, 근거는 충분하지? 그럼 진짜 중요한 거. 그래서 님들이 어디에 어떻게 돈을 두느냐? 근데 여기서 선택지가 셋이나 갈려.
이 세 축에 들어가는 방법은 깊이 따라 다 달라. 시간 들일 사람, 신경 쓰기 싫은 사람, 그 중간 사람. 셋한테 각각 맞는 답을 줄게. 첫 번째, 심화형. 분기마다 직접 비중 조절하면서 추세 따라가고 싶은 사람용이야. 반도체는 타이거 반도체 탑10, 종목 코드 396500이야. 순자산 7조 원으로 국내 주식형 테마 ETF 1위거든.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합산 50% 넘게 들어가 있고 연초 이후 약 60% 올랐어. 조선은 솔조선 탑3 플러스, 종목 코드 466920, 삼성중공업, 한화오션, HD 한국조선해양 이 세 종목이 핵심이고 1년 동안 저점 14,860원에서 고점 41,465원까지 갔어. 거의 3배지. 방산은 코덱스K 방산 탑10, 종목 코드 0080G0이야.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LIG넥스원,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고 1년 수익률이 68%, 운용 보수는 0.45%야. 단, 심화형은 분기마다 직접 비중 리밸런싱 해야 돼. 한쪽이 너무 폭등하면 차익 실현에서 빠진 쪽에 다시 넣고 이런 작업. 이거 못하겠으면 절대 심화형 가지 마. 입문형으로 가. 두 번째, 입문형. 복잡한 거 싫고 그냥 한국 대표만 잡고 싶은 사람. 타이거 200, 종목 코드 102110이야. 운용 보수가 연 0.09%로 업계 최저 수준이거든. 코스피 200 자체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3축 핵심 종목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. 즉 아무것도 안 해도 3축 수혜가 자동으로 반영돼. 코덱스 200도 비슷해. 종목 코드 06900. 보수가 0.15%로 살짝 비싸지만 거래량은 더 풍부해. 이 둘 중 하나만 들고 분기에 한 번씩 장호만 확인하면 돼. 가장 게을러도 되는 옵션이야. 세 번째, 패키지형. 한 번에 다 끝내고 싶은데 입문형보단 좀 더 안전벨트 매고 싶은 사람. 코어로 타이거 200을 60% 깔고 에이스KRX, 금연물, ETF에 20%, 달러 자산, ETF에 20%. 솔직히 단점도 있어. 반도체나 조선한 섹터가 폭등하는 시기엔 심화형 수익률 못 따라가. 대신 호르무즈 정상화나 AI 거품 같은 충격 왔을 때 금이랑 달러가 받쳐줘서 흔들림이 적어. 안전벨트 메고 가는 거지. 어느 트랙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야. 님들 성향이랑 시간 여유에 따라서 셋 중 하나 고르면 돼. 잠깐만.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. 진짜 중요한 건 함정 쪽이야. 이거 빠뜨리면 신고가 위에서 사놓고도 손해보는 사람 나와. 두 가지만 짚고 갈게. 먼저 앞으로 상황 바꿀 핵심 체크포인트 2개. 첫째, 호르무즈 기로의 제거 진행 상황. 미 국방부가 최소 6달 잡았어. 그러니까 올해 10월 전후가 분기점이야. 둘째, 반도체 HBM 수요 곡선. 글로벌 빅테크 데이터 센터 투자가 꺾이는 신호. 이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분기 컨퍼런스 콜이야. 이 두 시점은 무조건 달력에 박아둬. 자, 이제 함정 2개. 첫 번째 함정은 양극화야. 3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.1% 폭등했어. 3년여 만에 가장 강한 수치야. 근데 같은 1분기에 민간 소비는 0.5%밖에 안 늘었어. 즉, 기업이 공장에서 만드는 원가는 폭등했는데 사람들이 쓰는 돈은 거의 그대로라는 뜻이야.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격을 글로벌 시장에 떠넘길 수 있는 반도체랑 조선이랑 방산대 기업은 폭리를 누리지만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원가 폭탄 맞고 마진이 박살나. 그래서 코스피 ETF나 3축, ETF는 좋아도 내수주 개별 종목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. 신고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 종목이나 사면 이 양극화 함정에 정확히 빠지는 거야. 두 번째 함정은 호르무즈가 풀릴 때 오는 역풍이야. 기로의 제거 끝나고 통항이 정상화되면 우회 항로 때문에 폭등했던 운임 효과가 한 번에 사라져. 즉, 배 부족 사태가 풀리면서 운임이 급락해. 그러면 지금 폭리를 누리던 조선이랑 해운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. 그래서 조선 ETF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지만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무조건 분할 매수로 가야 돼. 이 그림을 스타크래프트로 풀면 정확해. 지금 한국 경제는 본진 하나에 멀티 2개 깔린 상태야. 본진이 반도체, 멀티 둘이 조선이랑 방산, 자원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니까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. 근데 본진 한 군데가 털리면, 다시 말해서 AI 거품이 꺼지거나 호르무즈가 풀리거나 하면 멀티만으로는 지지칠 수 있거든. 자원 소모 없는 유닛 생산은 없어. 지금 한국이 누리는 이 호황도 결국 글로벌 분쟁이라는 자원을 태워서 만들어낸 거야. 본진만 쳐다보면서 가스펌프 더 지을지 고민하지 말고 멀티 자원도 챙기면서 디펜시브 매트릭스 같이 깔아야 돼. 그게 분산 투자가 진짜 중요한 이유야.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? 무조건 분할 매수. 한 번에 몰빵하지 마. 레버리지 ETF는 절대 손대지 마.
그리고 분기 한 번씩 비중 점검, 이 셋만 지키면 돼. 신고 가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분할 매수는 신고가에서도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이야. 한 달에 정해진 금액씩 기계처럼 사 모으면 호르무즈가 풀려서 일시 조정이 와도 평균 단가가 자동으로 낮아져. 이게 가장 안전한 진입 방법이야. 자, 이제 님들이 알아야 할 건 다 정리됐어.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돼. 정리해줄게. 호르무즈 봉쇄에도 코스피가 신고가인 이유는 셋. 반도체랑 조선이랑 방산 이 세 축이 위기를 매출로 바꿨고 그 결과 GDI가 38년 만에 7.5% 폭증했어. 들어가는 길도 셋. 분기 리밸런싱 가능하면 심화영, 타이거 반도체 탑 10의 솔, 조선 탑 3 플러스에 코덱스 K 방산 탑 10. 신경 쓰기 싫으면 입문형, 타이거 200 한 종목. 안전벨트 매고 싶으면 패키지형, 타이거 200에 금이랑 달러 섞어서. 그리고 함정 둘. 양극화, 내수주는 위험, 호르무즈 정상화, 분할 매수 필수. 이게 다야. 위기는 늘 같은 얼굴로 오지 않아. 이번엔 전쟁의 모습으로 왔지.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는 분산된 시야로만 보이거든. 불안할 때일수록 원칙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. 이 영상 보고 나서 자기 자산 배분 한 번도 점검 안 하면 다음에 호르무즈가 풀리든 새로운 위기가 오든 똑같이 휘둘려. 뉴스 체크는 내가 대신 해줄게. 근데 자산 점검은 님들이 직접 해야 돼. 오늘 영상에서 가져갈 단 하나의 인사이트. 한국 증시는 이미 신흥국이 아니야. 글로벌 위기 해지 자산으로 진화했어. 이 한 문장만 머리에 박아두고 자산 다시 점검해보자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눌러줘. 혼자 판단하면 헷갈려.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보자.